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과 시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시황 보시면 22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지난 시간대보다 2207.82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면 2184부터 2207포인트, 현재 포인트대까지 강하게 지금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매도 물량은 1670억 원대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사는데 투신 매도 물량 29억 원까지 줄었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매수해주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있고요. 외국인도 562억 원 시장에서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48.94포인트, 코스닥은 전 시간대와 큰 변동 상황은 없고요. 759분에서 계속해서 공방벌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저점 찍고 쭉 상승하면서 오후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개인만 팝니다. 개인 475억 원 매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인데 기관은 전 주체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58원 60전. 일단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지금 1160원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우선 4월 만에 2200선을 회복하면서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서주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을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우세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거를 대비해서 그나마 좀 보합세를 좀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오늘은 조호장을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특징적인 현상으로서는 지난주에 그 돼지 열병에 의한 백신주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A형 간염 환자에 대한 증가 소식 때문에 이 백신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양산 추진 소식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나와주면서 이 수소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SL, 그 성창 오토텍, 유니크 같은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좀 중요시 좀 특징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제일기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322억을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그 작년 1분기가 이 평창 올림픽 효과에 따라서 그 본사의 광고 수익은 1분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자회사 쪽 신규 광고주 영입과 또 디지털 사업 성장이 나와주면서 이런 호실적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광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그 경제 경기와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회사와 그리고 해외 쪽
유럽, 북미, 중국, 서남아 쪽에서의 신규 광고주 영입 효과가 향후에 봤을 때도 더 수익을 자극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국내 광고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이쪽 자회사 쪽과 해외 쪽에서의 수익이 좋다라고 수익이 좀 이 제일기획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는 M&A와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본사 수익만 더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이 제일기획의 주가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25,100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분 한 분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네. LNCIN입니다. 그래서 LNC를 OEN으로 치면 잘 안 나와서 정확히 쳐야 됩니다. LNC 바이오는 지금 결손 부위 등에 필요한 인체 조직 이식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고요. 피부 이식제 중심으로 성형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유방외과 등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피부 이식제 시장이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주요 제품별 매출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2016년에서 2018년도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데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인체 조직 이식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의 그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유착 방지제, 2종 말 연골, 동종 연골 치료제, 동종 지방 필러, 3D 바이오 프린팅 잉크, 수화 무세포 동종 진피 이런 것들을 지금 그 R&D로 개발 중이고요. 지금 아까 전에 피부 이식제, 인체 조직 이식제가 71.6%,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가 7.5, 그리고 코슈메슈티컬, 요즘에 인기는 화장품 쪽 4.7 이제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쪽의 파이프라인이 강력한 것들이 있는데 골관절염 치료제 쪽이 있어요. 좀 심신미약자들이나 그 임산부들은 좀 화면을 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학 쪽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연골 결함을 보충해주거나 고졸 연골 재건 쪽 해서 그 괜찮아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이 이제 어떤 그 수술 부분도 있지만 이 그 골 연골 치료제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뭐 최근에 시작한 지금 뭐 그 코슈메슈티컬 이쪽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 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차세대 필러라고 이제 지방 ECM 필러 이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피부 이식제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군데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은 상장했을 당시에 2018년 11월 달에 31,400원을 찍고 그 종가가 18,850원.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11월 달에 위아래로 변화가 컸는데 그 부분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거기 부분에 거의 끝자락을 건드렸습니다. 고가가 3850원이고 이때가 얼마죠? 31,400원. 거의 얼마 차이 안 나는 부분까지 갔고 이번 달에는 31,950원. 일단 한번 찌르고 왔어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상장하고 나서 그 트라우마랑 그 매물벽, 심리적인 부분을 뛰어넘으면은 한 단계 성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그 부분을 두들기고 있으면서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LNC 바이오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좋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내용상 지금 이 부분을 뚫기만 한다면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오늘 종목이 다 그 단어를 잘 쳐야 되는 것들이 이건 아진 엑스텍 아이웨이로 쳐야 돼요. 자, 이 아진 엑스텍도 지금 상장된 지 많이 역사가 안 된 종목이죠. 지금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소식은 로봇과 자동화 분야에서 그 칩셋 특허가 100개 넘는 한국 기업이 있는데, 이 뉴스예요. 있는데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업 빈그룹이 그 대구의 첨단 제조 분야를 투자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 안에 빈그룹이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첨단 로봇, 산업용 첨단 로봇에 특화된 아진 엑스텍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최소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대구의 어떤 지역 로봇 업체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진 엑스텍의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에 걸쳐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 모션 제어칩, 모션 제어 모듈, 모션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 반도체 그 업체에 먼저 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2차 전지, OLED 다 걸쳐 있어요. 지금 빅4 사이클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OLED, 2차 전지 뭐 전부 다 커지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쪽에 연관되어 있고, OLED, 중소형 OLED 쪽, 이쪽은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는 이제 뭐 모바일폰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올라오고, 반도체는 또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서 또 뭐 좋아진다. 네 분야가 지금 다 좋아진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분야, 그리고 메이저 장비를 밑에 뭐 다 걸려 있습니다. 지멘스도 있고, 지금 테스도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 걸쳐 있고요. OLED, 그 스마트폰 분야에 지금 다 걸쳐 있고, LG전자 뭐 들어 있고요. 지금 다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분야, 뭐 그 옵티레이, V1텍, K테크놀로지 신규 매출자로 발굴해서 뭐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다각화 쪽으로 해서 이 네 분야가 지금 같이 돌아간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뉴스에 소개됐던 분야, 그 분야가 또 들어옵니다. 스마트 팩토리, 요즘에 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좀 미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키워드들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게 상업용 서비스 로봇, 여기가 아까 전에 그 베트남의 삼성이 국민기업 빈그룹이 투자를 했을 때 이 첨단 로봇 산업용 이쪽 기술을 보고 아진 엑스텍을 투자를 했다. 이 분야가 또 있습니다. 물류 로봇이 급성장을 한다. 그래서 물류 로봇을 이 그 아진 엑스텍이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물류 로봇 쪽, 그리고 그걸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 물류 이송 관련 기술, 아까 전에 그리고 모션 제어 기술, 요거를 활용해서 로봇 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스마트 팩토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새로운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뭐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 해놨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제 빈 그룹이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빈 그룹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구 지역 그리고 아진 엑스텍 키워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기업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상장했을 때 2013년 7월 달에 상장한 가격을 일단 뚫은 다음에 2018년 3월 달부터 지금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지금 이제 다시 밑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60개월 선의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그 라인이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시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한두 번 가져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종목입니다. 에코마케팅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죠.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LNC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2016년 8월 달에 기록을 했던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이 지금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게 퍼포먼스 마케팅. 예전의 광고는 그냥 아무나 대상으로 해서 때리는 광고였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 성과를 가져다주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TV 광고 혹은 신문, 그래서 그 회사나 브랜드를 그냥 널리 알리는 거, 그런 광고였어요. 널리 알린다, 그냥 인지도 향상, 이거였는데, 지금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팅해서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임산부는 출산용품에 해당되게, 옛날의 광고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결혼하는 부부나 회사원이나 임산부나 아무나 가리지 않고 그냥 막 그냥 매직 팬티 무료 체험을 그 유아용품 때려요. 그럼 일반 회사원들은 사실 유아용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혼 회사원이 매직 팬티 무료 체험을 하겠습니까? 무료 체험을? 근데 그거를 안 따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려고. 근데 뭐 그것도 인지도를 높이면 되겠지만 좀 비효율적이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다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동산 중개 앱을 소개시켜주고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원들에게는 취업 사이트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광고. 이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원하는 타겟 고객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생태계. 이거는 이제 구매자죠. 그래서 실시간 입찰로 광고 노출로 직접적인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광고주와 매체와 고객의 접점 사이에서 이 에코 마케팅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제 글로벌 그 에드텍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변화 이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 광고 방식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데서 광고주가 사전 부킹을 해서 CPM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광고주가 이런 식으로 그 광고를 따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스템이 실시간 경매 방식 유저 타겟팅으로 변해서 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CPC나 CPM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고 광고 방식도 변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뭐 실시간 경매 방식 유저 타겟팅으로 변한다. 에코 마케팅 뭐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광고를 하는 회사죠. 지금 에코 마케팅이 이제 그런 내용은 있는데 2016년 8월 달에 기록했던 34,647원 이쪽 가격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3만 원대 마디지수를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3만 원대 마디지수를 막 때리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3만 5천 원까지 가면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이고 3만 5천 원을 그 두들기게 돼서 뚫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영역으로 가게 돼요. 일단은 3만 원대 마디지수대를 점령을 하고 그 3만 5천 원으로 나가는 영역 그 1차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2만 6천 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에 소식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음식료주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지금 쉬고 있는데 연봉으로 아주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초장기적인 매수 기회거든요. 가정 간편식 밀키트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식부터 태국식까지 60종을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 소스, 레시피들을 상자에 담아서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HMR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식품 회사가 지금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성장과 함께 HMR 시장이 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뚜기의 3분 요리를 막 그 세일하면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싸게 사서 그냥 막 먹었는데 요즘에는 뽀미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1인 가구 혼자 살더라도 조금 챙겨 먹자. 그래서 조금 더 품질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가정 간편식이. 그래서 그 오뚜기 3분 요리 난 너무나 지금 그 간단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떨어지는 거고 지금 좀 더 좋은 HMR 그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이 HMR 밀키트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HMR 시장이 아직도 먹을 파이가 크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CJ제일제당이 이런 성장성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계속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부침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갖고 있다. 오늘은 HMR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뭐 다른 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중국에서 사료 쪽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CJ제일제당이 3, 4년간 쉬고 있다 지금 10년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선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0년선은 안 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손절가 31만 원 목표가 40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자, 정다운은 지금 뭔가 지금 세력이 제 생각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봉도 그렇고요.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수록 어떤 그 파동 중첩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만 예를 들어 월봉에서 하락세인데 혹은 또 연봉에서 초장기적인 하락세인데 일봉에선 상승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약하죠, 얘는. 일봉이 아무리 세봐야 연봉, 월봉, 주봉이 장기적인 하락세인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연봉이 초장기적인 상승세인데 월봉도 상승세, 주봉도 상승세, 일봉도 상승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동 중첩으로 거대한 강력한 힘이 나오거든요. 정다운은 지금 연봉도 상승세고요. 월봉도 20개월선 위에 상승세고 주봉도
그 주봉에서 바닥을 두 번의 쌍바닥으로 V자로 올라오고 있고요. 일봉에서도 상승세요. 뭔가 지금 파워가 점점 더 모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저번에 오리고기가 몸에 해로운 중금속 해독 배출 기능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오리 도축 신선육 부분, 육가공 훈제 부분, 우모 오리털 부분. 이게 주요 사업 3사업 부분인데 지난해 신선산 오리, 유성농산 등 도합업체는 뭐냐면 오리 도축 가공업체예요. 이거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모 쪽에서는 1차 가공한 오리털을 대만, 베트남 의류업체에 수출하고 있는데 대만, 베트남 의류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세실업이나 이쪽을 보셔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정다운이 기본적인 내용도 괜찮습니다. 테마주에 하도 얽혀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주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끼가 있어요. 근데 본업도 잘 되고 있거든요. 본업이 잘 되고 있는데 끼도 많고 지금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끼가 있는 거에서 하나만 이슈가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기술적인 분석이 완벽하게 있다는 거는 어떤 세력이든 세력이 일단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슈의 폭발성. 그러니까 가스를 막 방 안에다가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슈가 하나 던져지는 순간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하나만 큰 게 제대로 터져버리면 이거는 테마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을 아마 그런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여겨보시거나 조금 그 어떤 탐색병 정도로 약간 투입을, 씨앗을 한번 어느 정도 투입을 해놔도 지금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약간 자기가 투자하는 돈의 한 5%나 10%를 그 탐색병식으로 그 투자를 해놓으면 한번 지금 보기에 괜찮은 종목 같아요. 아마 연말까지 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절가 4,0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네, 정다운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식 위원 종목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일단은 저번 주 단기 추천주로 꼽아드렸던 코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버 오늘 조정 크게 받지 않고 역시 반등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손절 거의 다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7,000원 지지받고 반등력 나오고 있어서 다시금 7,000원짜리를 이탈되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에요. 대략 순자산 가치가 996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713억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고 최근에 통신장비 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기 자산가치 이상 상승력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또 2018년 4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면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 광전송 장비 이쪽에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LG U+의 5G 장비 쪽에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손절가 7,000원, 목표가 8,5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H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H 하이텍은 제가 일단 롯데 쇼핑을 포트에서 내려놓고 바꾼 종목입니다. 일단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 AS를 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포트에서 내려놓고 오늘은 새로운 종목 KMH 하이텍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재료 및 SSD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보통 IC 트레이 그리고 모듈 트레이, SSD 케이스, 즉 반도체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좀 그런 케이스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656억의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20억으로 저평가 상황이고 흑자 기조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스템 반도체 섹터 쪽에 또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금 뭐 케이스 쪽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덩치가 굉장히 작은 지금 소형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1,470원, 손절가 1,08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 4,000원대 초반에 알려드렸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은 종목이었어요. 4,000원대 이미 목표가 10,000원을 설정을 해드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대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2018년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많이 흑자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조가 2019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조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3,900억 정도인데 5천억 정도까지, 즉 순자산 가치가 1조입니다. 1조짜리가 지금 현재 3,900억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흑자 기조만 잘 유지해줘도 자기 자산 가치 절반은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4,900억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자동차 섹터가 강력하게 뭐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 포트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편입시켜드린 만호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 섬유 로프, 특수강선 제조기업인데요. 유엔군 사령부에서 고성의 평화 둘레길 민간인 통행 그 이슈로 지금 상승이 처음에 강력하게 나왔다가 살짝 주저주저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DMZ 관련 쪽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슈가 없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산이 2,500억인데 부채가 1,19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부채 규모를 지니고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흑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영속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산 가치가 2,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으로 시장이 조금 많이 불확실해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일단은 19,000원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18,000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목표가 22,000원 일단 짧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LED 검사 장비 또는 그에 따른 토탈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주,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삼성도 130조를 투자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상당히 핫하고 있죠. 그래서 이 TSE 또한 LED 검사 장비를 만들지만 이쪽 관련 섹터에서 오늘 동반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OLED 쪽 장비 섹터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바텍이나 덕산 네오룩스, KPS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TSE도 이 기조에 발맞추어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자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2019년이 2018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타날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고, 자산이 2,295억인데 부채가 513억밖에 되지 않고, 지금 순자산 가치가 1,48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6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홀딩 규정 그리고 매수 가능 여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 7,400원, 목표가 16,000원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까지 5종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5종목 총 10종목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고요.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위즈윅 스튜디오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위즈윅 스튜디오랑 뭐 덱스터 이런 그 두 종목이 비슷하게 가는데, 자, 덱스터랑 위즈윅 스튜디오가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덱스터가 지금 그 나중에 갔거든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먼저 가고 그다음 덱스터가 후발로 갔어요. 근데 덱스터가 이제 가다가 20개월 선에 막혔어요. 그렇죠. 정확히 이번 달에 밀리고 있고, 그 사이 위즈윅 스튜디오는 어디까지 왔냐면 잘 오르다가 이제 그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놓은 뒤에 박스권을 형성해서 박스권 지금 바닥부에 왔거든요. 그래서 바닥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시 2만 원대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 덱스터가 아마 20개월 전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의 반등을 지금 기대해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그렇다면 아직까지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반등의 기미가 지금 오늘 좀 보이는데요. 지금 갭 상승하면서 시작해서 지금 확실히 여기서 폭등은 하지 않는데, 지금 내일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확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상승 개봉박도를 일단 이름을 붙여보긴 했거든요. 개봉박도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뭐 이름부터 이제 약간 상승의 정다울 것 같은 정다운.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얽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차트가 일치가 되면 폭발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게. 우리 그 어떤 다른 부분도 다 똑같아요. 인생의 다른 부분도 다 짧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부분까지 다 겹치면 힘이 크게 터져요. 근데 지금 이게 연봉부터 월봉, 주봉, 일봉이 모두 다 지금 상승세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파워가 세요. 일주, 월, 연이 다 합친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하나만 던져줘도,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가 다시 오든, 그쵸? 아니면 정치인 관련 이슈가 긍정적으로 터지든, 그러면 이거는 폭발을 해버리면 차트가 너무 이쁘게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등을 하면 예전 고점까지 일단 단번에 가는 상황으로 지금 치달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약간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저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다운이 오리 기업이기 때문에 오리가 한번 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보초병을 투입을 해보세요. 한번.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신 소장님은 비유, 은유를 참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뭐 조금 올라왔네요. 그래도 네. 지금 이제 5G 돌기 시작하면서요. 네. 뭐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소개해서 뭐 불패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이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이버 아직까지 시세가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7,08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력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월봉상에서도 크게 시세 이탈 없이 거의 뭐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현재 후행 스팽 전혀 무너지지 않고 균형 가격 위에 잘 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강력한 수급 한 방만 들어온다면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버 아직까지 이제 우리 5가지 포트에 충분히 지금 제가 편입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상태로 홀딩 유지하시면서 잘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이버 장대 용봉 한 자리 정도 지금 나올 정도로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새롭게 편입한 KMH 하이텍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시세도 지금 많이 좀 잘 밀려 있고, 지금 딱 균형 가격 기준선 자리에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1,09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지받고 나오는 첫 양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딱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9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략 한 7영업일 안에 상승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KMH 하이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들까지 추천을 다 받아봤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신 소장님? 예, 오늘 9일 제지가 다시 급등을 해서 예. 지금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지주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리어카 어르신들이 폐지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다 날라도 2,000원을 손에 쥐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뉴스는 뭐가 나왔나요? 택배회사 직원들 죽겠다. 오늘 물론 택배회사 뭐 연봉 또 공개가 됐지만 그 전에 계속 뭐 우체국 그 직원분들 죽겠다. 뭐 과로사로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모바일 쇼핑 택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두 가지 소식 나왔어요. 제지주들은 날라가요. 폐지 어르신들이 어려우니까. 반대로 폐지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려운 거죠. 제지주들은 폐지를 원료로 하니까 너무나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거기다가 택배회사 지금 택배 직원분들, 택배 아저씨들은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제지회사들은 택배 박스를 지금 제작하느라 공장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지주들은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래도 PER, PBR이 낮고 굉장히 고리타분한 종목으로 뭐 예전에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종목으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날아가니까 그 정당성도 부여가 되고 왜냐면 너무나 PBR, PER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이게 한 배가 안 돼요, 지금 PBR이. 그래서 날아갈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제주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데다가 9일 제지는 뭐가 꼈냐? 끼까지 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회사의 그래핀 기술이 뭐 구글하고 협업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날아가고 있고 그 전엔 또 뭐가 꼈나요? 수소차, 필터.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정다운이랑 비슷한데 이거예요. 본업이 잘 되고 차트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슈가 막 던져지니까 뭐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18년 6월 달에 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뚫어지면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풍국주정처럼. 지금 오늘의 특징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아까 정다운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러다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펑 하면서 날아가는 그 과정 전에 있다 이거죠, 정다운도. 그래서 9일 제지를 특징주로 보면서 그걸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일 제지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또 SFA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하게 예. 상승력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FA 반도체가 또 추가적인 고점 형성을 만들면서 지속적인 추세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제주 반도체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핫하니 어떤 종목들이 조금 부각을 받냐면 패키지 관련 회사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그네틱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승력이 나올 때 이 패키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상승력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파운드리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시스템 반도체 쪽이 부각받으니 이 패키지랑 파운드리 회사 쪽이 상승력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패키지랑 파운드리 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상승력이 나오자 좀 디스플레이 섹터도 상승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텍, 덕산네오로스, KPX 같은 종목들도 상승력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좀 통신 장비들이 또 죽었잖아요. 근데 이 통신 장비주들도 뭐 솔리드, 서진 시스템, 에로티 베큐um 쪽으로 에로티 베큐um은 진공 펌프 쪽이죠. 이건 제끼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고 또 자동차 요즘 또 수소 섹터가 좀 핫하게 그리고 정부 정책도 또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수소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가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수소 가스관 공사를 이제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만도, 현대위아, 서진 오토모티브, 화신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81번님께서 롯데케미칼 29만 1,000원에 비중 20%.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롯데케미칼이요. 이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있으나 롯데케미칼은 예전에 호남석유화학이었잖아요. 근데 롯데케미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롯데그룹에서 엄청난 M&A들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화학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리얼, 우리가 음료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리얼 있잖아요. 리얼 과일 이름 붙은 거. 그쵸? 그거는 진짜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리얼 순수 화학회사. 롯데케미칼. 가장 대표적이고.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화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LG화학. LG화학은 순수 화학 분야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화학이라고 하고 금호설구 화학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원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한 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두바이에서 기름을 수입을 해와서 기름에서 여러 가지 정제 공정들을 거쳐가지고 에탄, 납사 이런 것들 뽑아내서 우리의 의류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화학업체로서의 가장 명성이 높고 지금 점유율이 높은 건 롯데케미칼인데 지금 다음 달 9일로 예정돼 있어요. 5월 9일 날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국에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루지애나주의 ECC 에탄 분해 시설, 이게 이제 에탄 크래커인데 그냥 가마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끓여서 여러 가지 정제를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 이게 연 100만 톤의 에틸렌과 70만 톤의 에틸렌 글리콜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출 예정인데 이게 가동되면 지금 증권사 예상치로 연간 2천억 원 이익 증가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이 힘든 것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걸 또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미래 자원으로 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 공장에 폐수를 빨아들여 가지고 오염물질을 여과해서 깨끗한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수처리, 이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돈은 안 되는데 이쪽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순수화학 업체가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것보다 뒤처져 있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 화학의 지금 시대예요.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이 잘 나간다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하락폭이 좀 더 심화가 됐는데 이것도 연봉으로 보세요. 지금 3년째 하락 중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0년 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냥 눈 감고 사야 돼요. 지금 이거는 사실 10년 선을 한 번도 깬 역사가 없어요. 롯데케미칼은.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안 깨졌어요. 그쵸? 서브프라임이 터졌는데 지금 서브프라임이 안 터지죠. 근데 10년 선에 왔다. 미국 공장 준공되면 2천억 이익이 예상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51번님의 배럴 종목 올라와 있고요. 18,407원. 비중은 50%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매수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는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414억인데 부채가 29억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자본은 385억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1238억으로 대략 순자산 가치 대비 5배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좋다면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각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이 살짝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시장 좋게 잘 흘러가고 있지만 이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이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스포츠 의류, 캐주얼 의류, 색조 화장품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에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리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많은 금액을 좀 물려 들어가셨는데 매수가가 18,407원인데 이미 주가는 15,950원까지 밀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15,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조금 이제 추세를 보시되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이 15,900원짜리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손절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대략 17,6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3.21포인트 일단 코스피 지수가 급등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상승 흐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는 2210포인트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뭐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조정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장중 조정도 없이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급등 흐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2,086억 원대까지 기관 순매수해 주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삽니다. 1,709억 원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462억 원, 연기금도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투신만 70억 원 정도 일단 팔고 있고요. 펀드 환매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죠. 외국인 335억 원 정도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무려 2,441억 원이나 일단 급등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에 개인들이 하락장에서 많이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도 결국엔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도 14만 원 부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도 1.89% 급등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LG생활건강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상승합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종일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급등장에 편승을 합니다. 34만 7,500원대까지 2,000원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포스코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네요. 코스닥입니다. 750포인트에 정말 0.12포인트 모자랍니다. 1.2%대까지 코스닥도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도 장중에 조정 없습니다. 742부터 출발한 지수가 748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일단 748, 49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3시 넘은 사원서부터 조금씩 더 올라오면서 750 부근까지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입니다. 기관 291억 원 매수하는데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도 413억 원 매수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624억 원 파는데 일단 상승장의 전형적인 수급 흐름입니다.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은 밑에서 올려주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개인도 이제 비교적 많이 파네요. 62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양시장 모두 개인 매도,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SK 오랜만에 2%대 반등이 다시 나오고요. CJENM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1,900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신라젠도 1% 정도의 상승. 헬릭스미스도 1.49. 포스코케미칼도 55,000원대 지지받으면서 300원 상승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면 메디톡스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지금 펄어비스만 조정이 좀 나옵니다. 17만 원 공방 벌이는데 17만 원이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메디톡스 소폭 상승, 휴젤도 같은 섹터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HLB 2.71% 상승하면서 8만 원 초반 지지받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9만 원대 다시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2%대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셀트리온 3인방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받고 바로 또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 긍정적으로 오랜만에 급등 흐름 마감이 됐는데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급등까지는 기대를 안 했지만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신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못 오른다고 했는데 완전 틀렸네요. 예.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전반적으로 지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잘 못 간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그 애플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 운수 장비, 운송 장비가 한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그 운송 장비 예전에 업종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20년 선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2007년, 2008년 또 아까 그 얘기해드리게 되는데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운송 장비가 안 깨졌는데 설마 지금 와서 이 자동차 조선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동차 조선이 힘들지언정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보다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데 여기를 깨겠느냐. 이제 반등을 시작하지만 시장을 이끌 힘은 없다. 근데 이제 반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업종지수가 15.99%나 올랐어요.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운송장비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좋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20개월 선에 막혀서 그렇죠? SK하이닉스만 조금 뚫으려고 하고 있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진 못한다.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돌파했고요. 그리고 다우도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8년 10월 달에 가격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갔고 S&P 500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8년 9월 4일 날 가격에. 다만 지금 아시아에서도 예를 들어 상해 같은 경우, 심청 같은 경우 20개선 위에 있고요. 니케이 225도 20개선 돌파하고 있고, 코스피는 아직도 지금 10개월선 이제 돌파해서 20개선으로 가고 있다. 그런 후발적인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전기전자가 못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운수장비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가 주춤거릴 때 운수장비 같이 이렇게 힘이 남아있는 종목이 힘이 남아있다기보다 오르지 않은 것들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보니까 현대위아,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좀 우선주라 빼고 현대위아가 8.84, 만도 7.97, 화신 7.66, 두올 5.93, 밑에 서현이와 동양피스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초강세를 펼쳤고 밑에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들도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동차 조선주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이 20년 선에서 반등을 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시장의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벌어주면 IT나 바이오가 조금 쉬는 시그널을 벌어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제가 안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올랐으니 예측이 틀려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낮 시장까지는 조금 더 뭐 조정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조금 보셨죠? 그랬었죠. 근데 저녁 시간에 뭐가 발표났습니까? 미국 GDP가 발표났습니다. 예측치가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가 2.0이었는데 실제치가 3.2로 1% 이상 실제치가 발표가 나면서 시장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살짝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방송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월요일 날 시초가 일정 부분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거기서 장중에 수급까지 전환이 된다면 상승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월요일 날 보고 대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반등력이 잘 나오면서 수급이 상승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일단 나타나면 내일장도 상승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존재합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질 않았네요. 여기 잠시만 보시면 자 여기 경제 지표를 보시면 30날에 중국 비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가 4월 내일 10시에 발표가 납니다. 자, 이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야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중국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찬물을 끼얹어버리면은 여기서 살짝 다시 또 조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중국 지표 발표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EU 쪽에 유로존 쪽의 GDP 발표도 내일 이어서 발표가 납니다. 여기에 5월 1일 날로 가면은 5월 1일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새벽 3시죠. 이때 FOMC 성명서 발표가 나고 이날 낮에 10시 45분에 차이신 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야 이번 주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 여러분들은 이 지표를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현재 수급상으로는 일단 내일장까지 충분히 긍정적으로 시초장센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변한 기류를 감지를 하셨다라고 정리를 하셨고요. 향후에 나오는 지표들을 잘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7%나 급등하면서 2216.43포인트에 단숨에 2200선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1.3%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750.6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2원 50전 내리면서 1158원 5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월요일 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미국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장은 1.7% 올랐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보기 전에 이제 글로벌 중에서 아시아를 좀 볼까 하는데요. 아시아를 보면요, 지금 오른 나라가 항생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내렸죠. 우리나라만 또 1.7%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7포인트 올라서 2200을 바로 회복했고요. 코스닥이 1.3% 오르네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 기관들이 오전에 매도였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이 말일 전날이죠. 아마 윈도우 드레싱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기관들이 매도하다 매수로 전환하는데 매수가 2,700억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된 거죠. 거기다 프로그램 차이까지 210억이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을 보시면 비차익에서 1,180억이 들어왔고요. 순수 현물에서는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수는 팔고있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은 매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방향성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마도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아시아 시장이 항생 빼놓고는 다 빠졌다. 우리나라하고 항생 빼놓고 다 빠졌다.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포지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지션을 보니까요. 코스피로 지금 287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선물로는 289.30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따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죠. 선물은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기관들이 사서 올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기관들이 콜을 이익 실현합니다. 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오늘 이익 실현했고, 그다음 누적으로도 재미난 것은 이익 실현이 됨으로 인해서 누적이 매도가 쌓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당일날 외국인도 보시면은 285, 217부터는 매도가 강화됩니다. 근데 이걸 누적으로 보면은 285, 281이 어떻게 되나요? 매수부가 많아 있었던 거죠. 280 매도가 있었던 건 매도를 더 쌓았고요. 그 다음에 285는 매수였는데 이익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더 치고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릴 때 윈도우 드레싱인 상태에서 기관이 끌어올린 건지, 거기에 따라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건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끌어올린 거는 그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올랐었어요. 3%, 근 3% 올랐습니다. 3% 오른 시점이 참 특이한 시점입니다. 뭐냐면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다시 회귀하다가 한 번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기가 좀 붙어있는 상황, 그래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옛날에 이 전기전자 업종이 여기서 아마 싸움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게 종목군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기차입니다. 저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보시면 지금 기아차가요 오늘 5.3%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도 자동차주가 올라서는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거다.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 날 휴장이죠.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까지 거래 일수는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만기 영향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향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콜에서 만약에 매수를 강화했다면 오늘의 매수세를 100% 신뢰가 되겠는데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고, 또 하나는 아시아가 대체적으로 하락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없는 상황. 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에 의한 종목 교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모습이 시장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시면 미국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GDP, 그러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2.2%였죠.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낮은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3.2%가 나왔죠. 거의 1% 정도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걸 보면서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그냥 주가를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GDP가 이렇게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가를 보시면 요 추세선 그어놓은 거 있죠? 목요일날 이탈했다 금요일날 올라섰는데 돌파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GDP가 6.6이 나왔는데 또 미국에서도 실업률에 대한 얘기가 아주 좋게 나오는데도 못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GDP 성장률이 오늘 밤에도 영향을 미칠지 아주 궁금한 상황이다. 만약에 이걸 오늘 밤에도 그 영향을 못 미치고 시장에 밀리는 모습이거나 더 이상 못 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나라만 이해할 수 없는 상승,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GDP 성장률이 이렇게 좋으면 미국 내에서 계속 화두가 된 게 뭐죠? 금리 인하론.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1년 전부터 얘기했고요. 얼마 전에 레리 커들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까지도 나서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한 시그널을 줬죠. 그래서 언질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가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줍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상관없어도 과거에는 금리 인하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GDP 성장률이 나오는 순간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요? 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맨날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 재료 없습니다. 근데 자꾸 버티니까 아마 투자가들이 많이 의심이 많이 될 겁니다. 뭐지 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하는 재료는요, 시장을 기대치를 키우면서 오랜 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양적 완화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계속 진행되던 분위기에 계속 상승했던 거. 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감세. 이 감세에 대한 기분으로 해서 쭉 끌고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한 재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라는 건요, 인플레이션 1.5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시장 투자가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을 만큼의 하락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더해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특히 GDP 성장이 올라옴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더 뛸까요? 안 뛰죠. 실질적으로 크게 가져갈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앞으로 향후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어놓은 지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역시 매수보다는 매수를 해도 물량은 버리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매수는요, 믿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언제든지 매도로 돌변할 때 그것은 시장에 공포를 가져오던 게 프로그램 매도였다라는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공격적인 마인드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하고 미국이요 6월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무역협상 종지부 찍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게 6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시장이 이걸 가지고 주가를 땡겨야 됩니다. 땡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장의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이 월봉입니다. 월봉. 예상대로 윗골이 길어지는 음봉이 생깁니다. 이게 더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도 빠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2차 랠리를 하려면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양적 완화가 나와야 한다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외국인들이든 시장 투자가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무역협상 종지부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중국이 반기를 들은 거,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보복을 당하는 과정. 또 하나,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데 갑자기 육자회담이 툭 튀어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인식한 투자가들이 이탈하는 과정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1.7% 올랐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뭐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슈가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경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추경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윈도우 드레싱 하나로만 해석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를 했다고 제가 아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의 기관으로 해석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그 수급의 트릭이 있습니다. 그 트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외국인들 행보는 이렇습니다. 고점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을 팔 때는요. 매수의 양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버리면서 나중에 대형주를 팔고 나가는 그런 전략적 행보를 합니다. 근데 바닥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금액은 매도인데 물량을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로 시장 방어해서 못 올리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막 쓸어 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아마 전자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 외국인의 매수의 귀한 시그널이 100% 뜬 것이 아닐 거다. 특히 원달러가 1158원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귀환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서 시장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않습니다.